네. 자, 내일장은 어떤 관점으로 준비를 해보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계속 지수가 앞을 향해 가니까 뭐라도 지금 손을 써야겠다 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럴 때 좀 더 현명한 판단, 우리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구 대표님과 함께 여쭤보면서 이야기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모실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쭉쭉 갑니다. 물론 반도체도 있긴 한데 오늘 조방원 쪽에서 일부 들어줌이 또 나타나서요. 그래서 그중에서 하나 챙겨왔습니다. 내일장에도 과연 강할까요? 대표주로 보이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 6, 7%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준비했죠. 내일장에도 오를까 그중 한 가지인 원전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수주 경쟁력은 알겠는데 이제 앞으로 추가 수주에 있어서를 논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참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들렸습니다만. 뭐 일단 이번에 이제 체코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원전 2기를 더 수주를 했습니다. 이제 매출억 기준으로는 이제 3천억 가량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원전에 대한 이슈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이제 원전 관련주들, 기자재 그리고 이제 뭐 장비 용역까지도 뭐 많은 종목들을 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저는 이 주가가 지금 왜 과거처럼 탄력적으로 가지 못하냐 여기에 좀 더 초점을 두셔야지 아마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이제 전략적으로 투자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데 좀 도움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이번 체코에서 이제 프랑스 전력공사 이제 EDF와는 달리 또 다시 한번 이제 팀 코리아를 선택을 했다는 것은 당연히 긍정적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내용은 이제 과거 이제 체코 원전 수주,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원전 수주 때 당시에 프랑스 전력공사 측을 지지를 해달라라고 프랑스 이제 정보 요원들이 이제 로비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체코 정부 인사들에게 로비를 하던 것이 체코 정보기관으로부터 이제 그게 적발이 됐고 그러면서 오히려 신뢰할 수 없다. 즉 우리가 기술력이라든가 가성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어떤 이제 정치적 개입과 그리고 이제 로비스트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결정된 것은 우리가 진행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체코 정부가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기술력이 사실상 이제 오히려 인정을 받게 되면서 체코 원전 수주를 좀 원활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 원전 수주도 마찬가지로 프랑스와 굳이 뭐 벽을 세웠다라기보다는 그만큼 이제 신뢰성이 있는 기술을 계속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좀 아쉬웠던 점은 이번에 이제 두산 스코다가 이렇게 원전 발전기를 2기나 공급을 한 큰 쾌거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과거처럼 이렇게 주가가 뭐 10% 이렇게 상승하지 않고 뭐 5에서 한 6% 정도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점은 그만큼 이제 기대감도 많은데 오히려 이제 지금 기존에 두산 에너빌리티를 투자했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물량에 대한 소화 물량이 일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좀 탄력을 얻지는 못하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현행 대통령께서 이제 담화문 이제 취임 100일 담화 때 당시에도 언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원전 자체가 착공을 하게 되면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부분들을 지적을 하셨어요. 물론 원전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력을 안정적으로 또 이제 굉장히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뭐 언급하셨던 것처럼 이제 당장 이번 전력을 이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그에 반면했을 때 뭐 태양광 패널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풍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착공을 했을 때에 대한 완공 그리고 이제 상용화까지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원전주들에 대해서는 좀 정책적 부담도 같이 있다 보니 이제 과거처럼 이렇게 수급이 좀 빠르게 몰리지는 않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뭐 일례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순매수 현황을 이제 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난 60일 동안 기준으로 순매수 현황을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이제 순매도로 전환을 했거든요. 예. 뭐 지난 이제 120일이나 이제 250일, 그러니까 이제 반년이나 1년 동안을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수출 실적이 좋다라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의 이제 협약 관계들 이런 것들이 거론되다 보니까 이제 매출 규모 대비했을 때 실질적으로 가져오는 마진율이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오히려 지금처럼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논란도 계속 불거지고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기술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라는 것을 좀 반증하는 역사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책적 부담에 대한 것도 이제 당장의 어떤 집권 당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정치인들의 특징은 이제 내 임기 내에서의 많은 프로젝트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AI 산업을 폭발적으로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는 당장 필요한 전력 수요량을 빨리 해소하는 것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이제 이런 언급을 했던 것이 뭐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느껴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원전 섹터 여전히 투자는 유효하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다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정 KPS 쪽에서는 기회를 찾을 수 있다로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여전히 대장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천연가스 발전에 대해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 한전 KPS는 뭐 화력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정비 계약까지도 수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원전에 대한 초점이 너무 맞춰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두 기업은 원전뿐만 아니라 화력 그리고 천연가스까지 많은 부분에서 사업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알파를 더 보자라는 의미도 담겨 있네요. 양대 시장 마무리 구간입니다. 저희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9월 16일 화요일 국내 증시 마감됐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반도체 쪽이 수급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정책에 대한 모멘텀도 붙고 있다 보니 계속 이러한 성격을 받아가면서 우리 증시는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가총액 상위 1, 2위 종목들 쪽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집중이 되다 보니 이들 기업들이 지수를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죠. 다만 지금 수급적으로도 쏠림 현상이 있다 보니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많기도 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오늘도 한번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1.25% 정도 상승하면서 3,450선까지도 터치가 나왔었는데 현재는 3,449선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오전 장 초반 대비해서는 힘이 좀 빠지면서 마감이 됐죠. 소폭의 하락권에서 851선으로 문 닫았습니다. 환율은 오늘 10원이나 내려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 원화 강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1,380원 아래까지도 내려간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조 단위로 매수세를 나타냈던 외국인들 다시 한번 오늘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거래소에서만 1조 4천억 원이 넘는 물량을 사들였는데요. 그 안에서도 IT 투톱으로 집중이 됐죠. 기관도 오늘은 2,4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7거래일 연속해서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은 이어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쪽에서는 반대로 메이저 주체들은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주의 움직임은 머니맵으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섹터에 대한 이야기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주의 강세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IT 투톱이 나란히 손잡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이제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계속 올려가면서 연내에 10만 전자를 달성할 거다라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4% 가까이 올라가면서 끝났고요. SK하이닉스도 5% 가까운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한미반도체와 리노공업,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HPSP까지 모두 다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전반적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유리기판 관련한 종목들도 시세가 좋았습니다. 이외에도 LG 디스플레이 비롯해서 오늘 디스플레이 쪽의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LG 이노텍이나 LG 디스플레이, 삼성전기까지도 모두 다 강한 흐름이 확인됐습니다. 제약 바이오는 최근에는 계속해서 다 같이 강하기보다는 일부 종목들 위주로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삼천당 제약과 한미약품, 알테오젠,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 상승했고 나머지 종목들은 쉬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조방원, 기존의 주도주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선 쪽이 어제 좀 쉬어갔었는데 오늘은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삼성중공업 소폭의 하락으로 끝났고요. 우주항공 방산 쪽이 오늘 강했습니다. LIG 넥스원이 9%가 넘게 올라갔는데요. 지금 중동 쪽에 다시 한번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 전체적으로 강한 흐름 확인됐습니다. 2차 전지 쪽에서도 종목별로 분위기는 갈렸습니다. 삼성 SDI가 1% 가까이 올라갔고요. 에코프로 BM이 상승했고 LNF가 오늘 5% 가까이 올라가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도 시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원전 쪽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글로벌 모멘텀이 붙어주면서 오늘 7%대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고요. 현대건설도 2%가 넘는 강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안에 대한 이슈도 좀 나오는 가운데 오늘 보안 관련주들은 올라갔고 통신 쪽은 다 같이 쉬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이외에도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로봇주들은 오늘 전반적으로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추가되는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훑어보겠습니다. 1, 2위 나란히 오늘 IT 투톱이 차지했습니다. 79,400원으로 삼성전자 종가 형성했고요. SK하이닉스는 34만 8천원 기록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63,300원까지 올라왔고 LG 디스플레이까지 오늘 이슈 있었던 종목들이 거래량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IT 투톱을 비롯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원전 종목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한 종목들이 있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화 시스템도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또 주가 흐름이 좋은 지주사 농심홀딩스도 6%대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1위는 한라캐스트입니다. 그리고 2위는 보성파워텍이 차지했고요. 지금 네이버 웹툰과 함께 또 디즈니의 협력에 대한 파트너십이 부각되면서 미스터블루가 오늘 상한가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탑코 미디어도 10%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고 삼화 네트워크스까지 미디어 콘텐츠 웹툰 관련한 종목들 시세가 강했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쪽에서도 한라캐스트와 보성파워텍 뒤를 이어서 뉴로핏, 프로티나 등등의 종목들이 눈에 띕니다.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로봇주나 원전 그리고 제약 바이오까지 고르게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9월 16일 화요일 마감 현황 체크해드렸습니다. 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마이너스권, 하지만 코스피나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구간 플러스 확인이 됩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담았다라는 점 오늘의 특징이고 이 부분 거의 대부분은 코스피의 대형주단에 더 머물렀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맞춰서 시장 흐름을 우리가 또 노려봐야 할지 싶습니다. 그럼 이런 시장에서는 뭘 보는 게 좋을까요? 김덕구 대표님께서 체크해 주실 섹터 같이 열어보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섹터고요. 소비 심리가 살아날 수 있다면 이커머스주에 주목하자는 의견이시네요. 네, 뭐 최근에 이제 환율 같은 경우도 연초 대비해서 약 7%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과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이제 기대 포인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소비 활성화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놓고 있는데 이번 이제 1차 민생지원금이 이제 활용된 이후부터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온라인 커머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이커머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민생지원금을 사용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오히려 이제 민생지원금이 이제 전 국민 대상으로 이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어떤 생계나 직접적인 어떤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라고 한다면은 또 추가적인 구매 여력이 생긴다라는 점에서 온라인 커머스주도 또 충분히 매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하반기, 그러니까 추석 연휴와 그리고 이제 연말에 있는 많은 성수기 때 소비가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만큼 온라인 커머스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기적인 호흡을 놓고 봤을 때 최근 주가들이 많이 조정이 나왔던 이커머스주들 공략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이슈가 섞여 있는 쪽도 있고요. 그리고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곳들, 이커머스 내에서도 분류를 여러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 넘어가서요. 이커머스 내에서 종목 옥석 가리게 해보겠습니다. 열어보죠. 탑픽 종목은 카페24네요. 한때 엄청났는데요. 네, 카페2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예. 하는 이제 한국판 아마존이다라고 뭐 감히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성장세가 뚜렷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43.6%가 성장을 했는데 특히 이제 온라인 쇼핑 구매 거래액 등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이번에 이제 이커머스 솔루션 등에 대한 수익도 굉장히 탄력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적 앱 다운이 이제 100만 회를 돌파를 하게 되면서 이제 평균 거래액 성장률이 이제 지난 3년 동안 약 연평균 76%씩 성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탄력적인 성장세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이제 고객에 대해서의 만족도가 그리고 이제 고객과의 소통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번에 AI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고객들의 어떤 불편한 사항들을 이제 접수를 하는 클레임 접수에 굉장히 많이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어떤 불편 요소들을 제기를 했을 때 이제 고객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플랫폼들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자 또 역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5,000건 중에서 약 2,500건 가량이 이제 이 AI 서비스를 통해서 해소가 되었다는 점을 좀 주목해 봤을 때는 앞으로의 이제 영업이익 마진율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큰 상승을 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오히려 이제 지난 4월과 5월에 가상화폐 및 이제 암호화폐 거래 등과 관련해서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 이제 관련주로서 또 거론이 되면서 일부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그 상승폭이 좀 다소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다만 이제 실적 면에서나 성장세 면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상승 탄력을 좀 가져가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우선 연내 목표가 46,000원 이후에 이제 매물출에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36,000원입니다. 기술적 대비와 이제 증시 조정에 대비해서 이 금액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6,000원 나일 때까지 일단 목표 주가 잡고 흐름 보시면 좋겠습니다. 탄탄한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어서 저희 추가 전략 좀 받겠습니다. 이번 달 초에
저희에게 네오 위즈를 주셨는데요. 꾸준히 우상향 보였고 어제 움직임이 또 유독 엄청났습니다. 이 종목은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더 노리시는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이제 기업에 대한 전망치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를 봤을 때 특히 이제 우리나라 게임 시장에 대한 구조적 문제점을 좀 탈피를 많이 한 기업이다 보니까 뭐 중장기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게임주 전반적인 상승과 또 이제 GS2025 등 이제 이벤트에 초점을 놓고 이제 출전하는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좀 단기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는 과감한 차익 실현을 하시고 이후에 다시 이제 조정 이후에 진입하시는 것을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선 차익 그리고 조금 조정이 나왔을 때는 재공략까지 타이밍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와 함께 했고요. 오늘 시장에서의 남겨진 메시지들 잘 해석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하십시오. 저는 여기서 물러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